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몰입 전문가 황논문 교수가 전하는 궁극의 학습법 공부하는 힘 이 책을 읽어보고서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눠보는 동영상입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은이 황논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 및 책임연구원, 미국 근로표준기술원과 일본 금속재료연구소의 개건연구원으로 근무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절정의 몰입 상태에서 수행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몰입적 사고를 통해 두뇌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그는 몰입적 사고를 통하여 50년 이상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들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지극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울을 고질병처럼 안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첫 번째 책 몰입과 신층적인 원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두 번째 책 몰입 두 번째 이야기를 펴냈다. 공부하는 힘은 수험생과 직장인들이 경쟁에 쫓기듯 일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최대의 기량과 최대의 만족감으로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집필한 책이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도전에 몰입을 실천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고 행복과 자아실현을 모두 성취할 수 있는 궁극의 학습법을 소개한다. 자, 몰입과 관련된 책인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은 뇌를 속이면 공부가 쉬워진다. 자, 이 부분 한번 다뤄볼게요. 학생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도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예로 들어보자. 만일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굳게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시험이 1,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공부가 손에 잘 안 잡힌다. 열심히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만 심란하다. 그러다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 위기감이 엄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된다. 이때부터 공부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한다.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도 잘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작 이렇게 공부할 걸 하면서 아쉬워해도 소용없다. 몰입해 공부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성적은 당연히 잘 안 나온다. 이게 바로 수동적 몰입의 전형적인 예다. 이 예를 몰입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자. 몰입의 장벽을 넘기 위해 이 부분 제가 좀 넘을게요. 뛰어넘기고 시험 1주 전에 의도적인 몰입을 하려면 부족한 40의 구독력을 의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100의 구독력으로 몰입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시험 2주 전에 몰입하려면 부족한 70의 구독력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몰입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그러면 몰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는 것도 즐길 수 있다. 즐거운 최선을 경험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험 스트레스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위기감이 없으면 순전히 의도적인 몰입만으로 구독력을 10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험에 얻는 방학 때 몰입을 경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마찬가지로 직장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얻는 은퇴 후에는 몰입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시험 1, 2주 전에 몰입도를 100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뇌를 속이는 데 있다. 우리의 뇌는 가상과
실제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배우가 연기에 몰입하여 눈물이 흘리는 것은 배우의 뇌가 연기를 실제 상황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뇌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위기 상황이라 착각하게 만들면 몰입이 유도된다. 우리의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목표를 절실하게 잡아야 한다. 프로 바둑 기사 조치우는 나는 바둑 한 수에 목숨을 건다고 말했다. 바둑 한 수에 목숨을 걸 만큼 절실한 자세로 임하면 자연히 몰입이 유도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에 내 인생에 걸렸다고 의도적으로 절실함을 가장하면 우리 뇌는 정말 그런 줄로 착각하게 된다. 우리 구독자 수험생분들도 다들 절실하게 공부하시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자, 둘째, 의도적으로 몰입행위를 해야 한다. 자나 깨나 시험 공부와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것이다. 도서관이나 교실에서는 물론이고 걷거나 버스를 탈 때, 샤워를 할 때도 책이나 참고서를 읽거나 외우고 학습 관련 테이프를 듣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의식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 우리 뇌는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자나깨나 시험 공부만 하는 걸까? 이번 시험을 잘못 보면 큰일 나는가 보다 라고 판단해 몰입을 유도하게 된다. 물론 처음부터 몰입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꾹 참고 몰입하는 흉내라도 내야 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자투리 시간에도 계속 공무원, 경찰, 소방 관련된 뭐 단순 암기 파트나 그런 부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의 신화를 이룬 고승덕 변호사는 하루에 17시간을 공부했다고 한다. 단기간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이처럼 잔잔한 7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7시간을 공부하겠다는 목표로 임해야 몰입도가 빠르게 올라간다. 실제로는 하루에 17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고 기껏해야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목표는 17시간을 잡고 시작해야 효과적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몰입도를 올리는 것은 시험 공부 외에 다른 활동에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뭐 대학원생이라면 국내의 학술대회나 석박사 논문 심사를 위한 발표 준비, 연구활동, 그리고 사회인이라면 각종 프로젝트 수행 등의 이러한 단기간의 의도적인 몰입을 활용할 수 있다. 의도적인 몰입은 평상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로 작용하던 것들을 오히려 즐겁게 해준다. 특히나 공부처럼 생산적인 활동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수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체험을 반복하다 보면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가치관도 변화한다. 자신이 해야 할 공부가 삶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것이다. 가치관이 바뀌면 삶의 방식, 더 나아가 사람의 본질이 바뀐다. 이처럼 사소한 몰입의 경험이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뇌를 속이면 공부가 쉬워진다. 여기서 저는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재밌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보통 우리 구독자 수험생분들은 언제 공부가 재밌으세요? 저는 이제 수험생분들의 관리를 하면서 수험생분들이 이 수험에 대해서 재미나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랑 이제 기출 회독을 충분히 해서 기출의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고 회독과 삭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정오 판단이 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문제풀이, 뭐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이나 누군가는 뭐 시행착오 기출을 풀어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전범위 동형 모의사를 풀잖아요. 이렇게 수험생분께서 특정 과목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문제풀이가 되어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체크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문제풀이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사실 기본서 과정에서는 아직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또 기출도 제대로 못 푸는 단계에서는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저는 늘 강조하지만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래도 기출 분석을 빠르게 해놓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우선순위,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는 거죠. 뭐 강사님이 선별해준 중요 포인트, 강의나 교재에서 선별해준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계속 회독을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그리고 상위 직렬이나 지역적인 포인트보다 일단은 우선순위가 되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좀 어느 정도 잡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웃풋 연습을 해야지 그래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강사로서는 보통 영어가 많이 약한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영어를 가장 재밌어하는 단계는 언제일까요? 저는 영어 과외 수업을 하면서 수험생들이 영어를 가장 재밌어하는 단계는 자신이 짧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돼야지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기반 연습이 필요하겠죠. 기초 어휘도 꾸준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분이 있으니까 기초 문법도 연습을 해야겠죠. 여기서 기초 문법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뿐만 아니라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구문 독해죠. 우리가 구문 독해를 연습하는 이유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인데 이 구문 독해에서는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에서 구문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기반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제 짧은 지문으로 구성된 독해 지문을 기초 수험생들이 읽을 수 있을 때 그때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어휘 문법 구분이 지문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읽히면서 재밌다는 거죠. 그럼 결국 타 과목도 마찬가지고 영어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떠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려면 저는 생각했을 때 필요한 연습은 여러분들이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버티면 합격. 초반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초반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초반에 뭔가를 성과를 내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감안하고 공부하시면 조금 더 아마 공부를 하면서 부담감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수험생들 중에서는 좀 공부하고서 바로바로 자신이 지금 제대로 공부하는지 막 평가받고 싶거나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했는지 연습을 하고 싶거나 그런데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수험생들은 성과가 안 나올까 스트레스도 받고 누군가는 조바심에 조급함도 생기고 그러면 계속 불안하면서 고민도 많이 생기거든요. 아, 내가 과연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그 기간까지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단계별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반을 튼튼히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내를 속이면 공부가 쉬워진다 부분을 읽어봤고요. 수험생들도 혹시 공부하시면서 수험 공부를 하면서 언제 이렇게 좀 재미를 느끼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수험생들도 보시면서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경찰 소방 편입 관련해서 수험 상담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